다음은요, 우리 지방간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이혜원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가장 무거운 장기 어딘지 들어보셨나요? 무거운 거. 뇌라고 생각했는데 심장뇌. 선생님 나오신 거 보면 간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간이에요. 간은 무게가 1.2에서 1.5kg 정도로 체중의 약 2%를 차지하고요. 무겁다. 간은 바로 오른쪽 상복부, 폐 아래 오른쪽 갈비뼈 안쪽에 보호되어 있는 이런 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거운 간,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아, 이거는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요. 술 마시고 이제 해독하는 해독해야지. 간 때문이야. 해독. 네. 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용이 바로 해독작용 맞습니다. 술이라든지 약이라든지 여러 독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해로운데요. 이러한 것들을 간이 잘 해독하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간이 하는 일이 꼭 해독작용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만들어 저장해주고 또 우리 몸 혈액의 약 10% 굉장히 많은 양을 간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빨간색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고기처럼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키는 담즙이라는 소화 요소가 있는데요. 이 담즙을 만드는 것 역시 간입니다. 이처럼 간은 24시간 일하면서 우리 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돌쇠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돌쇠.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간이 나빠지면 앞서 배웠던 폐렴과 같은 감염 질환에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약 3명에서 4명 정도 가진 간 질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지방간입니다. 지방간. 지방간은 간 무게의 5% 이상 지방이 쌓인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으시네요 라고 들어보신 분들 있으시죠? 네. 지금 김지선 씨가 이번에 그러니까요. 들으셨다고. 너무 속상해요. 아니, 내가 근데- 무슨 똑똑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닌데 왜요? 아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뭐 평소에 약주 약주 좀- 많이 맞아요. 하는 분들 지방간이시네요 하면은 아이 그래 내가 술을 마셔서 그러지 뭐 하면서 따로 관리는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간은 사실. 네, 지방간은 엄연한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관리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앞서 배웠던 질환만큼 위험성이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오. 그냥 방치했다가는 나중에 간 이식까지 필요한 무시무시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간이 간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 지방간을 왜 관리해야 하고 어떤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우 너무 왼쪽은 정상간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지방간의 사진입니다. 분홍색이랑 누런색이에요. 네, 왼쪽의 간은 선홍색 예쁜 빛깔이고 매끄럽고 윤기 나는 표면을 갖고 있죠. 그에 반해서 오른쪽 지방간은 지방이 침착되어서 노랗게 끼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방간이 한순간에 저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10년, 20년 전에 지방간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보다 지방이 훨씬 많이 쌓이고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오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지방간이 골고루도 지방이 꼈네요. 어떻게 색깔이 이렇게 통째로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지. 근데 지방이 간에 왜 쌓이는 거예요, 근데? 네, 지방간은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술 때문에 생기는 알코올 지방간, 네. 그리고 술 말고 다른 이유로 생기는 비알코올 지방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때마다 반주 즐기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알코올 지방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통 남성은 일주 기준으로 알코올이 210g, 여성의 경우에는 140g 이상인 경우에는 알코올 지방간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소주 한 몇 몇 병 병 정도? 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일주에 남성은 소주 3병, 여성은 2병 이상을 장기적으로 복용했을 때 저희가 알코올 간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지방간과 도대체 무슨 관계냐라고 그러니까요. 물어본 분들이 술이에 기름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술이 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건 제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면 간이 알코올을 해독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 과정에서, 이 해독 과정에서 알코올은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안 좋은 독성 물질을 만들게 많이 되고요. 들어봤어요. 이 해독 과정에서 다시 해가 없는 아세테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네. 마지막에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긴 일부 아세테이트는 분해 과정에서 지방산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간의 중성지방으로 축적되게 되어 이것이 알코올 지방간, 간경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우, 그렇구나. 아유. 만약 술을 안 드신다 하더라도 비만, 당뇨, 고지혈증, 혈압 등과 같은 대사 이상 질환이 있는 분들도 지방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비알코올 지방간이라고 저희가 진단합니다. 요즘 이런 대사 질환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지방간을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그 명칭을 비알코올 지방간에서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알코올솔 지방간과 비알코올솔 지방간 이렇게 했는데 김지선 씨는 술도 안 마시고 비만도 아니시고 그러니까요. 대사 질환이 있진 않으시죠? 대사 질환도 없어요. 근데 왜 운동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아니, 관리하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지방간이 그렇다고 생기는 제가 거예요? 까까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군것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 처방에 그 밑에 써 있더라고요. 간식을 줄이세요. 그래서 뭘 먹기를 해야지. 얼마나 참고 사는데. 그러니까 왜 생기는 거예요? 그거? 왜요? 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중에 선생님 저는 정상 체중인데 왜 지방간이 있나요? 하면서 억울해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정상 체중이고 오히려 저체중이라도 근육이 부족하고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에도 지방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부족해.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지방간의 위험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 그 이외에도 스테로이드라든지 항암제, 호르몬제 같은 약물 등을 오래 복용할 경우에도 해독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지방이 만들어서 쌓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폐경이 오면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지방간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호르몬인가 보다. 호르몬인갑다. 어쩔 수 없는가. 네. 요즘 우리나라는 식습관이 서구화되었고 육류 중심으로 바뀌고 주로 앉아서 지내는 좌식 생활이 많아지면서 과체중, 비만이 함께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알코올 지방간도 더 흔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코로나19 이후로는 야외 활동이 줄고 배달 음식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네. 소아 비만 환자들 역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20년 지나 성인이 된다면 네. 지방간 환자 수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다라는 이야기 듣고도 사실은 뭐 10년, 20년 별 탈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요. 봤거든요. 근데 이거 그냥 두면은 많이 위험해지는 건 맞을까요? 단순 지방간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게 되면 지방이 계속 쌓이면서 간세포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결국 이러한 간세포 손상은 염증과 간이 딱딱해지는 섬유화 과정을 거쳐서 말랑말랑했던 간이 점점 딱딱해지게 됩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려서 간의 노화 과정, 간이 늙는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지방간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딱딱한 간 섬유화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섬유화는 간이 얼마나 딱딱한가에 따라서 1단계부터 4단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심한 경우 바로 4단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간경변증인데요. 이러한 간경변증은 무시무시한 그런 합병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에 물이 차게 되는 복수라든지 복수. 눈과 얼굴이 노래지는 황달, 손바닥이 붉은 반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수정 홍반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것보다 더 무시한 것으로는 위나 식도에 혈관이 터져서 피를 토하게 되는 정맥류 출혈이라든지
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암모니아 같은 독소가 쌓여서 의식이나 행동이 이상해지는 간성 혼수, 또 신장이 망가져서 심하게는 투석까지 필요한 간신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간경변증은 간암의 위험 인자기 때문에 간암까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간경변증이 생기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간 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아, 간 이식까지요. 아니 근데 간도 이렇게 무슨 신호를 안 보낸다면서 증상이 없다면서요. 근데 우리가 왜 너무 피곤이 안 풀려. 너무 피로해. 그러면 이건 간의 문제야. 간에 문제가 있는 거야. 맞아.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맞는 거 아닌가요? 앞서 박 아나운서님께서 CM송 잠깐 기억나시죠? 간 때문이야. 예. 네. 그 광고 이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간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병원을 찾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피곤함은 간 이외에도 다른 질병에 의한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곤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간이 이상이 있다라는 것은 꼭 아니고요. 게다가 간에는 신경세포의 분포가 정말 적기 때문에 웬만큼 안 좋아져도 통증이라든지 아프다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서 보여드렸던 뭐 복수라든지 황달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 정도의 증상이 나타날 정도면 이미 간경변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그 전에 미리 검사를 받고 나의 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지방간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검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방간은 기본적으로 복부 초음파 같은 영상 검사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혈액 검사, 간 섬유화 스캔 같은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는 국가 검진할 때 피 많이 뽑으시죠? 네. 그 혈액에서 간 세포에 들어있는 효소 수치를 보고 파악하는데요. 보통 AST, ALT 또는 GOT, GPT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혈액 검사는 일차적으로 간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수치가 정상이라도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복부 초음파라든지 간 섬유화 스캔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복부 초음파는 국가 검진의 기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가하면 쉽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봤을 때 육안으로도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여기는. 네, 왼쪽은 초음파에서 중앙에 간 문맥이라는 주요 혈관 구조가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만 아. 지방간은 지방이 하얗게 껴서 전반적으로 보여야 할 혈액 구조가 보이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따라서 이렇게 복부 초음파만을 보고도 간단하게 지방간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초음파 외에도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간 섬유화 스캔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네. 간 섬유화 스캔은 간 조직 검사라는 이런 아주 위험한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나의 간이 얼마나 딱딱히 굳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사이에 기계를 대고 음파를 간에 쏘아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는 것인데요. 아. 간이 말랑하다면 음파가 갔다가 천천히 돌아올 것이고 네. 간이 딱딱하다면 빠르게 돌아오는 그렇죠.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검사입니다. 오, 그러면 간이 보내는 메아리네요. 네. 저거 간 섬유화 스캔은 그러면 비용은 좀 비싼가요? 비용은 기관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10만 원 안쪽이기 때문에 네, 쉽게 검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요. 건강을 위해서는 꼭 챙기셔야 해야죠, 됩니다. 해야죠. 그러면은 이거 지방간이 발견된 경우에는 병원에서 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할까요? 네, 주변에서 고혈압 약 먹고 있어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나 지방간 약 먹고 있어 이런 말은 많이 못 들어보셨죠? 못 그렇죠. 들어봤어요. 진짜 못 들어봤어요. 네. 김지선 씨도 저도 지금 뭐- 처방이 없더라고요. 그 어떻게 해야 이유는 돼요? 네, 지방간은 아직 입증된 치료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지방간염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은 약이 하나 있긴 한데 네. 현재 가격이 수백만 원이고 국내에서는 아직 처방이 불가능합니다. 약은 없지만 우리가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도 얼마든지 지방간을 치료하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2, 3개월 술을만 끊어도 정상간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간에 이미 섬유와 딱딱한
심각한 정도가 진행되게 되면 그때 끊어도 정상으로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간 초기에 금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 술 끊기 어려워요 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절주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또 비알코올 지방간 같은 경우에는 체중 감량이 무척 도움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본인 체중의 5%를 뺐을 때 지방증이 사라지고 10%를 감량하면 염증과 초기 섬유화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앞서 제가 정상 체중, 마른 비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네. 이런 환자분들도 약 3에서 5% 조금은 경미한 체중 감량을 하더라도 지방간이 호전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을 뺄 것인가? 결국은 운동과 식이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최근 제가 엄진 아나운서께서 네. 슬로우 조깅으로 많이 체중 감량을 하셨다라는 예. 그런 기사를 봤는데 너무 김지선 씨도 굉장히 네, 같이 하고 있어요. 예. 너무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숨이 약간 차고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만약에 평일에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 주말에 몰아서 하더라도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유산소와 더불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식이 중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단 음료수, 탄산음료 같은 과당 음료를 꼭 피하셔야겠고요. 네. 가공식품, 기름진 음식을 줄이는 것이 매우 지방간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언급된 동반된 질환들을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간이 완화된다는 거는 이제 나중에 검사를 했을 때 지방이 좀 더 빠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아까 초음파 소견에서 뿌였던 지방들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또 더 쉽게는 간 섬유화 스캔을 하게 되면 수치로서 지방간의 점수가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관리를 잘하면 아까 누랬던 간이 선홍빛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네, 거예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이야. 있대요. 아니, 야, 그러니까 노력하면 되겠네.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알코올성도 아니고 그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에 호르몬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겼다면 그런데 2%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하면은 좋아질 수 있다. 네. 여기서 더 빼면 안 되실 것 같은데. 빼봅시다. 내 근육을 늘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근육을 늘리는 게 또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네. 예,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또 보내주셨는데 마무리를 먼저 하시죠. 네, 지방간 별거 아니겠지 넘겼다간 심각한 질병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오늘 잘 이해하셨나요? 네. 한번 나빠지면 무섭지만 골든타임만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간은 또한 놀랍게도 재생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잘라내더라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맞다. 침묵의 장기이긴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간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초음파 검사 한 번도 하신 적 없는 분들 오늘 아침마당을 통해서 2025년에 반드시 검사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댓글들이 뭐 어마어마한데 정희님께서 건강검진하면 매년 지방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 증상이 없어서 이렇게 위험한 건지를 몰랐어요. 그냥 평생의 친구겠거니 하고 놔뒀었는데 오늘부터 얘랑 이별 준비를 해야겠네요. 알려주신 방법대로 열심히 지방건강 이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고 긍정님은 이효은 교수님 목소리가 좋으셔서 강연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맞아요. 지금 출근한 남편이 한두 잔 먹는 건 약주라면서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오늘 방송 다시 보기로 보여줘야겠어요. 지방간 진행 단계 사진 보고도 술을 먹을지 응? 교수님 오늘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예 하셨고 또 참참님께서는 저는 심장질환 가족력도 있고 폐렴에 걸린 적도 있고 지방간도 있는데 오늘 주제가 저를 위한 거네요. 심장도 폐도 간도 증상이 없이 찾아온다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항상 수업 들으면서 건강 잘 챙겨야지 하다가도 방송 끝나면 느슨해지는데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건강관리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하셨고. 꼭입니다. 네. 네. 자, 질문이 또 계속 들어옵니다. 어머니가 지방간이 있으셔서 간에 좋다는 건강기능식품을 선물해 드리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물어오셨어요.
네, 간에 좋다는 건강식품 참 많죠. 네, 그런 건강기능식품에는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에 일부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 자체가 지방간의 치료제는 아니기 때문에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제가 또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건강기능식품 효과로 간 수치가 정상처럼 보여서 오히려 검진을 하더라도 질병의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복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간 쪽 관련해서 신경 쓰시는 관리하시는 뭐 비법 같은 거 있으세요? 네, 또 이제 제가 간 전문이기 때문에 네. 우리 환자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거는 긍정적인 마음과 생활 태도 그리고 좋은 자꾸 간에 무엇이 좋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네. 저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술, 금주 오늘부터 네. 절주 네, 들어가야 됩니다. 체력 관리도 좀 잘해야 되고 네. 그 간경화라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간경변증인 거죠. 네, 이전 용어는 간경화였고 최근에는 간경변증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간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네, 평소에 또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자꾸 까먹으시면 자꾸 다시 보게 하세요. 맞아요. 네. 네, 미리미리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